셀트리온 공매도 세력과 회계 감리와의 연결고리 4년 만에 끊을 수 있을까? 셀트리온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항원 신속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터 계약 금액은 4,594억 7,928만원이죠. 셀트리온 USA와 계약을 했고요. 계약 기간은 4월 30날까지 돼 있고 계약일은 2월 10일 구매 주문서에 대한 승인일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25% 하락세, 헬스케어 마이너스 3.06%, 제약은 마이너스 2.6%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재료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나온 공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단 키트인데요. 이 이름을 보시면요,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홈테스트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계약 금액은 약 4,600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그 4천억 규모 4월 말까지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공시 내용을 봤을 때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USA에 공급을 계약을 한 것은 2월 20일 오늘요. 4,594억 7,928만원은 4월 30일까지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죠. 항원 신속 진단 키트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홈 테스트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이 직접 발표한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디아트러스터 항원 홈 테스트죠. 미국 FDA의 14세 미만 사용을 위한 소아용도 추가 신청,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 나온 것이 공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 기관들로부터 4,600억 규모의 구매 주문을 수령을 했다. 추가 계약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 내 출시된 자가검사 키트 중 유일하게 두 가지 항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의 진단키트 시장을 공략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변이에도 충분히 검출을 할 수 있다. 다른 미국에서 승인된 16개의 진단키트들은 전부 단일 표적형이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는 검출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아트러스터 홈 테스트에 대해서 14세 미만의 소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허가를 FDA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아용 디아트러스터 홈 테스트죠. 이것은 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월 4일 날 규제기관에 변경 허가를 제출을 했다. 2분기 내에 변경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죠. 미국 내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 총액 기준 약 4,600억에 달하는 디아트러스터 제품 구매 주문서를 수령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 주문은 미 국방부 조달청, 아마존 등 약 10여 개 기업 및 정부기관과 이달 초에 체결한 공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 초에 계약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로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신속진단 키트인지 홈 테스트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홈 테스트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오미크론 변이 감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른 신속진단 키트와 달리 바이러스의 N 단백질과 S 단백질에 각각 결합하는 두 가지 항체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변이에도 강한 감지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강력한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은 진단키트 소비 1위죠. 2월 10일 기준 총 누적 약 9억 2,321만 개의 진단키트가 사용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 에보트사는 2021년 연간 실적에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제품군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화 약 10조 2,500억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만 6조 3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크죠.
따라서 전체 미국 내 진단키트 시장은 약 10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단키트 부분의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렇다면은 홈테스트는 계약을 지금 추진 중인 것인지 뭐 이런 것은 아직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은 항원 신속 진단 키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재료는 이미 한번 나온 재료잖아요. 이어서 홈 테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건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홈 테스트에 대한 계약건들이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도 주가의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올해 1분기 쪽에 진단 키트 부분의 실적 매출액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재가 나와도 공매도 세력들이 자꾸 누른다, 이런 지금 느낌과 분위기잖아요. 자, 공매도 현재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올 초에 공매도 잔고가 467만 주대였죠. 2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450만 주대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좀 더 큰 흐름으로 공매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 2018년 4월 달에 감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바로 요 시점이 이제 3월이거든요. 요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요 시점까지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 즉 2017년이 되는 것이죠. 연말에 공매도가 줄어들었던 것이 그 수준까지 나왔잖아요. 2018년 4월 달에 감리가 시작되면서부터 공매도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공매도가 1200만 주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면서 공매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고, 해제가 되면서 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문제는요, 이 공매도 세력들 가운데서 이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꾹 들고 있는 장기적인 공매도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즉 공매도 금지라든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세력들은 바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군데잖아요.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쪽의 공매도 세력들은 첫 번째로 장기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즉 2018년부터 감리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끌고 가고 있는 장기적인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는 외국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익 거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요 세 군데 쪽에서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본시장법 제180조 3항에 따르면요,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장 주식 수요에 대비해서 0.5% 이상의 공매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는 현재 상장 주식 수가 1억 3,794만 주대잖아요. 여기에다가 0.5%를 곱하게 되면은 68만 9,736주가 나오는 것이죠. 즉, 셀트런의 공매도를 68만 9,736주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공시를 해서 여기 이름이 등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그러면 3명이니까요.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요 3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0만 주가 넘잖아요. 그런데 현재 셀트런의 공매도 잔고가 450만 주대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450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의 45.97% 이상을 요 세 군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요 200만 주대 숫자는요, 최소 숫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이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뭐 100만 주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최소 숫자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세 군데에서 절반 이상을 지금 공매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펀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물론
까만머리 외국인 내지는 국내 뭐 대기업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요. 이것은 팩트로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액티브 인사이트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주주 행동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요.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임원의 선임 교체 등 기업 지배 구조와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을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M&A라든가 공매도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투자 이익을 추구를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매도 기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주주 행동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이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1년 주주행동주의자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열어보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주행동주의자들의 국가별 타겟을 보면 한국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타겟으로 삼은 기업들 건수가 10건 정도가 됐는데요. 작년 2021년에는 26건이나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건수는 100% 다 공매도 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부 공매도 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자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매도자들이죠. 공매도 행동주의자들의 타겟 섹터를 보시면은 주로 어떤 업종을 보느냐 하면요. 헬스케어 쪽이죠. 헬스케어 쪽이 가장 높은 타겟이 되는 것이죠. 작년 상반기까지도 12%나 차지를 하는 높은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업종은 헬스케어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글로벌 전 세계적인 통계 집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월 달에 발표된 2022년 행동주의자 투자자 연례 리뷰를 보시면요. 작년에 대한 총집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공매도 작전은 감소를 했지만 수익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쇼트는 공매도고요. 캠페인은요. 말 좋게 캠페인인데 우리말로 하면요. 공매도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행동주의자 공매도들은 2021년에 더욱 신중해야 했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행동주의 공매도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게임스탑 아시죠? 게임스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매도 세력들 미국에서도 별 재미 못 봤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들 공매도 세력들의 작전 건수가 전 세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작년에도 가장 많았죠.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21개가 있었고요. 캐나다에 10건이 있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총 126건의 공매도 세력들의 작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 글로벌로요.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살펴보게 되면요. 빨간색은 일주일이고요. 파란색은 1개월 수익률이 되는 것이죠. 2021년에 보시면요. 일주일 수익률은 약 5.64%고 1개월 수익률은 11.94%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긴 장기적인 수치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요. 2021년 상반기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면 1년 수익률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보실 때 손해가 좀 나 있는 상태죠. 따라서 장기적인 공매도 세력들은 손해도 본다는 측면이고요. 셀트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2018년 고점대에서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들 장기적인 세력들 우리가 아까 봤던 세 군데잖아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요 세 군데잖아요. 이쪽은 장기적인 성격의 글로벌한 공매도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공매도가 급증하는 시점이 바로 2018년 4월 회계감리 시점 이런 시점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들이 나왔고 또한 공매도도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거치고 이제 회계감리 결과가 눈앞에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시점에서 과연 공매도 세력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특히 장기적인 포지션의 외국인들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은요. 감리가 시작되면서 급증한 공매도 세력들 이제 감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움직임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바로 세일트레이딩 그룹의 합병이잖아요. 매일매일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차익 거래를 하는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쪽의 공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76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음봉으로서 모양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시장 전체 분위기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매도는 오늘 28,000주로 줄어드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47,000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창구별로 봤을 때는 JP모간 쪽에서 39,800주 매도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4만주 매도, 3,900주 매수, 이러한 창구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42억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낙폭이 좀 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매도는 11만 8천 주잖아요.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요. 외국인들 6만 6천 주 매도 우위를 보인 모습, 특히 JP모간 쪽에서 5만 주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이 플러스 3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거래량이 워낙 없는 상태예요. 최근에 들어서 공매도는 오늘 9,400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 4,300주 매수 우위, 특히 JP모간 창구에서 12,000주 매수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매도와 감리의 연관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2월 23일 날 본격적으로 정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대심제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데드라인은 3월 31일이고요. 빠르면은 3월 16일 날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잖아요. 우려했던 대로 고의로 갈 것인지 중과실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고의든 중과실이든 양쪽 다 과징금들은 다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악재 소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중과실 쪽에서도 높은 단계 이 정도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고의 단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감경시 최소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회계 이슈에서 6개의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주말 휴일을 맞이해서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홈키트에 대한 계약건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시장 인식이 진단키트가 일회성이다, 이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감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외국인 쪽에 장기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실적이잖아요.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특히 램시마 SC 플러스, 유플라이마, 그리고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그 다음에 진단키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좀 더 긴 시각으로 가져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